오늘은 김도연 씨의 결혼식 날입니다. 28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석 달째입니다. 주변에선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신부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신부 한지수 씨는 26입니다. 처음 만난 건 지난해 가을 회사 후배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잘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도연 씨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여자, 믿음직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해 줄래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는 그 짧은 침묵이 수줍음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김태진 씨는 며느리를 몹시 마음에 들어 했지요. 착하고 예쁜 애를 만났구나. 아버지는 자주 지수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고 주말이면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선영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수 씨, 집안이 어떻게 되니? 예의는 지켰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머니가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지수 씨 집 앞에 깜짝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지수 씨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다가가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야.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때도 결혼 전 불안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햇살 좋은 5월의 오후, 도연 씨는 턱시도를 입고 예식장에 섭니다. 하객 200명이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에 꽃을 달고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듭니다. 신부 입장에 앞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옵니다. 도연 씨는 미소 짓습니다. 아마 축하 영상이겠지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건 낯익은 공간이었습니다. 호텔 침실, 흐릿한 조명, 그리고 침대 위 두 사람의 실루엣. 도연 씨의 미소가 굳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지수야,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특히 도연이에게는. 식장이 얼어붙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춰지는 순간 도연 씨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걸 느낍니다. 그 얼굴은 아버지 김태진이었습니다. 식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객들이 일어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합니다. 도연 씨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허겁지겁 조종실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면이 천천히 재생됩니다. 흰 배경 위로 검은 글씨가 떠오릅니다. 이건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김태진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버지.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손을 내밉니다. 도연아, 저건 조작이다. 누가 우리 가족을 모함하려고. 조작이요? 도연 씨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럼 화면 속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 이선영 씨가 일어섭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립니다. 설마 진짜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립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부축합니다. 식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친척들이 수군댑니다. 회사 동료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도연 씨는 신부 대기실로 뛰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드레스도 부케도 신부도 없습니다. 메이크업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편지가 아닙니다. USB입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지.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했어요. 도연 씨가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수 씨입니다. 급히 받습니다. 지수야, 지금 어디야? 대체 무슨... 도연 씨.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갈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다시 겁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도연 씨는 식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호텔 뒷방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하객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엽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지 그저 허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입니다. 아버지. 도연 씨가 낮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지수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태진 씨. 냉랭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아들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 뭐가요? 지수를 처음 만난 게. 도연 씨의 숨이 멎습니다. 아들이 소개팅한다고 했을 때 먼저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 내가 또 이상한 여자 만날까봐. 그래서요? 만났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런데 말이 끊깁니다. 그런데 뭐예요? 끌렸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섭니다. 다가가 아버지의 뺨을 후려칩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선영아. 입 닥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도연 씨는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김태진 씨 약속하신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한지수.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끝내려고 했어. 결혼식 전에 정리하려고.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얼마요? 5억. 도연 씨가 비웃습니다. 5억. 제 약혼자한테 5억을 주려고 하셨네요. 입 막으려고. 밖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저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흐느낍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어.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어듭니다. 이 안에 무엇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지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도연 씨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호텔을 빠져나올 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결혼은 취소입니까?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쓰레기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계란, 음료수 캔, 그리고 낙서가 된 종이들. 파렴치한 놈들. 인간 쓰레기. 도연 씨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넥타이를 푼 채 소파에 무너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을 것입니다. 도연 씨는 아버지를 지나쳐 자기 방으로 갑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USB를 꺼냅니다. 노트북에 꽂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 MP4.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지수 씨가 나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눈가가 부어 있습니다. 도현 씨. 그녀가 카메라를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결혼식은 이미 끝났겠죠.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화면이 흔들립니다. 지수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김태진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를 확인하고 싶다고. 카페에서 만났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분은 친절했어요. 아버지 같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조언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연락이 잦아졌고 만남이 늘어났고 지수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동생 학비. 김태진 씨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대신 말이 끊깁니다. 대신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저는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도연 씨는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당신을 만나면서 후회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심으로 날 대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태진 씨는 계속 저를 불렀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지수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당신을 속이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사랑이 죄라면 진실은 벌이에요. 도현 씨, 행복하세요. 저 같은 사람 없이. 영상이 끝납니다. 도연 씨는 한참을 화면을 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입니다.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출근을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회사 이미지가. 전화를 끊습니다. 또 울립니다. 친구입니다. 야, 도연아. 괜찮아? 뉴스 봤는데. 진짜냐?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쏟아집니다. 지인들, 친척들, 동료들. 모두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혹은 위로합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납니다. 재벌 2세 결혼식 충격 영상. 아버지와 며느리 불륜 의혹. 아버지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녁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얼굴이 잿빛입니다. 해임됐다.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도연 씨는 지수를 찾습니다. 지수 씨 집으로 갑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지수 씨 친구들에게 연락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가출 신고는 최소 24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TV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옵니다.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부의 행방에 대한 추측이. 도연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입니다. 50대쯤 되어 보입니다. 김도연 씨? 누구시죠? 한지수 씨 아버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제 딸, 찾아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자가 이상했어요.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도연 씨의 손이 차갑게 식습니다. 혹시 어디 갈 만한 곳 없습니까? 한 곳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탑니다. 지수 씨가 자주 가던 바닷가입니다.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벤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수 씨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도연 씨가 가방을 집어듭니다. 안을 확인합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약병 하나. 수면제입니다. 지수 씨 아버지가 급히 주변을 살핍니다. 지수야, 지수야.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도연 씨는 방파제 끝으로 뛰어갑니다.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철썩입니다. 지수 씨.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왔어요? 돌아봅니다. 지수 씨가 서 있습니다. 방파제 계단 아래쪽에 바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딸을 끌어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지수 씨는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지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쓴웃음을 짓습니다. 약을 꺼내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뚜껑도 못 열었어요. 한심하죠? 도연 씨는 그녀 옆에 앉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영상 봤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지수 씨가 흐느낍니다. 나도 피해자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도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봅니다. 아버지 만나야겠어요. 우리 셋이서. 네. 끝내야죠. 제대로. 다음 날 도연 씨는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조용한 카페입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김태진 씨가 들어옵니다. 며칠 사이 늙어 보입니다. 지수 씨도 온다. 뭐? 잠시 후 지수 씨가 도착합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정말 궁금해요. 이해하고 싶어요. 김태진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공허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60 가까이 됐더라. 아내와도 대화가 없었고 너도 바빴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때 지수 씨를 만났어. 젊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착각했나 보다.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지수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변명 같지만 진심이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
도연 씨가 아버지를 봅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요. 김태진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맙다. 도연 씨가 지수 씨를 봅니다. 당신은요? 저도 미안해요. 도연 씨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지수 씨가 두 손을 모읍니다. 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김태진 씨가 불쌍해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더 거절 못했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피해자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도연 씨가 일어섭니다. 이제 각자 살아야죠. 따로. 그래.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늦기 전에. 김태진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수 씨에게 돌아섭니다. 당신도 잘 살아요. 아버지 곁에서. 도현 씨. 결혼은 못하겠지만 원망은 안 해요. 어쩌면 당신이 막아준 건지도 모르니까. 지수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하세요. 꼭. 도연 씨는 카페를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방문 앞에 섭니다. 노크합니다. 엄마 저예요.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습니다. 들어와. 방에 들어갑니다. 같이 앉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줘요. 저도 아직 화나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나를 배신했는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빠도 외로웠나 봐요. 외로우면 그런 짓을 해도 돼? 아니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도연 씨를 봅니다. 넌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엄마도 그래줘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부족했나 봐.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나 봐.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아 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돌립니다. 도연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모님 집에 들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니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바쁘진 않지만 할만하더라. 예전처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써먹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아빠랑은 그냥저냥 살아. 이혼은 안 해. 짧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용서한 건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는 괜찮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옵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지수 씨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와도 돼요? 그럼요.
도연 씨가 자리를 안내합니다. 지수 씨는 긴장한 표정입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를 내립니다. 테이블에 놓습니다.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소식 들었어요. 카페 차렸다고. 네. 한 달 전에 열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천천히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수 씨가 가방을 엽니다.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돈이요. 김태진 씨가 주셨던 거. 다 돌려드리고 남은 돈이에요. 도연 씨는 받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동생 학비도요. 지수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잘 사세요. 요즘 상담을 받아요. 상담요? 네. 심리 상담.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고 있어요. 도연 씨가 미소 짓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도연 씨도 행복해 보여요. 노력 중이에요. 지수 씨가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 그때 생각해요.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수 씨가 일어섭니다. 가볼게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또 오세요. 올게요. 손님으로. 지수 씨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도연 씨는 창밖을 봅니다. 그녀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습니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길을 걷다 공원을 지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6개월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결혼식장의 혼란, 아버지의 고백, 지수의 영상.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화나지만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입니다. 저녁 먹고 가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미소가 나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일어서서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익숙한 집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왔니? 네. 셋이 식탁에 앉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맛있겠다. 도연 씨가 숟가락을 듭니다. 밥 한 술 떠먹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도연 씨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날까지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